글 쓰는 이 작가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고독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책, 고독을 건너는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저의 아이디어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고독한 이유와 고독을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입니다. 24년 현재 41세인 한국 남성인 저자가 10년간의 고독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고독의 고통과 이해, 그리고 고독을 수용하고 어울려 사는 방법에 대해서 써져 있는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인, 1983년 서울 출생입니다. 학창시절엔 자타공인 오지라퍼의 마당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한 바가 있어 고독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방구석에서 홀로 공부한 뒤 10년이 지나 세상으로 다시 나오려는 순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여전히 방구석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보낸 세월 속에서 깨달은 것은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과 인간은 때로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남자를 밝힌다, 남자 여자를 읽다 등이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고독의 고통과 아울러 고독이 빚어내는 변화를 탐구한다. 처음으로 집에서 보내던 주말을 잊지 못한다. 씁쓸하면서도 홀가분했다. 그날을 기점으로 며칠씩 밖을 안 나갔다. 몇 주씩 두문분출하기도 했다. 장을 보거나 도서관에 갈 때 말고는 외출하지 않았다. 가끔 강의가 있었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고독은 고통스럽게 알려준다. 따라서 고독을 예찬할 수 없다. 다만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고독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고독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는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궁리하자는 입장이다. 고독 속에 방치되면 고통과 혼란이 심해지므로 고독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본문에서 다가온 내용입니다. 한국뿐 아니다. 산업화된 사회는 죄다 화려한 고독으로 범벅된 천국 같다. 인류사를 통틀어 요즘처럼 사람이 많고 물품이 넘쳐나며 먹을 게 풍요로운 때가 없지만 우리들의 삶이 살맛난다고 선뜻 말하기 어렵다. 우리 모두 외로우니까.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혼자 식사할 자유가 주어진 반면에 사람들과 즐겁게 먹을 권리는 상실되어 가는 요즘이다. 왜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타인과 식사하는 데 사용하지 못할까? 인간은 말 그대로 사람 사이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말이다. 인간에겐 식구가 필요하다. 식구, 즉 같이 먹는 사람 말이다. 누군가와 깊게 친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외로움을 손쉽게 잊고자 가상 공간을 이용한다. 문제는 가상 공간을 통해 어느 정도 외로움을 덜 수 있을지 몰라도 외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가상 공간 자체의 고독이 서려 있다. 가상 공간의 고독이 싫어서 우린 음악을 틀어놓고 가상 공간을 이용한다. 돈이 있으면 가면 무도회가 떠들썩하게 펼쳐진다.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한다. 소비를 통해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빈궁이란 무기 없이 전장으로 내몰리는 꼴이다. 기나긴 시간을 타인과 어울려 생존한 인류의 후손답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집단 생활에 맞춰져 있다. 혼자가 되지 않으려는 본능이 탑재되어 있고 집단에서 잘려나가는 건 손목이 잘려나가는 일만큼이나 생존의 위협으로 느낀다. 따돌림 당하면 극도의 고통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지난날을 되돌아봤을 때 힘겨운 시절은 그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외로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시련이 들이닥쳐도 혼자가 아닐 때는 고통에 쓰러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힘이 났고 고통을 나눌 수 있었다. 외로움의 해로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서 심혈관계의 기능을 악화시킨다.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면역계에 해를 가한다. 심지어 주의력과 집중력이 저하되어 의사결정 능력도 떨어진다.
현대 도시인들이 겪는 외로움은 인간의 관계 양상이 근대화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근대화를 먼저 시도한 서구 사회는 외로움이 처절하게 시달리면서 인간이 인간과 접촉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 지역 정부가 주관하는 다채로운 축제와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우러지는 모임 행사가 일상 문화로 정착했다. 홀로 지내는 힘과 성숙의 수준은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고독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바로 이 차이에서 성숙의 정도가 달라진다. 홀로 있다고 자동으로 성숙하는 건 아니지만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이 성숙하기는 쉽지 않다. 자연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땅이 나를 감싸고 있으며 동물과 식물이 자매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은 고독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다. 세상은 광대하고 수많은 생명은 놀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쌓였던 외로움의 눈이 녹아 없어질까? 인간은 마음을 지닌 존재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외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마음을 받으면 충만해지면서 힘이 난다. 고독은 타인을 향하던 손가락을 나에게로 돌리게 만들었고 성찰의 고통을 선사했다. 상대방에만 잘못이 있는 줄 알다가 내가 편협해서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평소라면 인식할 수 없었던 생각이 고독과 함께 찾아왔고 차이를 불청객이라고 내쫓을 게 아니라 환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로운 마음을 달구는 유혹자는 책이다. 책은 외로운 시절의 단짝이다. 을씨년스럽게 외로울 때면 고독한 스승의 지도 아래 책을 펼치면서 외로움을 뒤로한 채 생각의 여행을 떠났다. 뜨거운 외로움이 있다. 뜨거운 외로움이 붉어지면 당장 타인의 채취와 체온이 간절해진다. 뜨거운 외로움에 달궈지면 가만히 있기 어렵다.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외출한다. 차가운 외로움도 있다. 차가운 외로움이 퍼지면 모든 것이 귀찮고 우울해지면서 움직이지 못한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홀로 있게 된다. 그럴수록 외로움의 온도는 내려가고 심장이 얼어붙어 간다. 타인부재의 외로움은 타인이 없을 때 발생한다. 거리감의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생겨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쾌적하게 지내더라도 인간이라면 맞닥뜨리게 되는 세 번째 외로움은 의미를 향한 외로움이다. 진리를 향한 외로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결국 우리는 세 번째 외로움으로 향한다. 의미를 향한 외로움은 인간의 숙명이다. 철두철미한 유물론자도 의미를 향한 외로움을 앓는다.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인간은 제 아무리 잘나서도 외롭고 외롭다. 에필로그에서 다가온 부분입니다.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면서 사방으로 쿵쿵거리자 외로움이라는 스승이 다가왔다. 삶의 반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만용이 아니라 외로움 앞의 약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나는 고독 외부로 탈출하려 하는 대신 고독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찾아보면 고독을 달래주면서 기쁨을 주는 일이 많다. 따뜻한 불 위에서 요리할 때, 맛집에서 산의 진미를 즐길 때, 술 한잔을 하며 속마음을 나눌 때, 멋진 카페에서 여유로이 커피의 풍미를 즐길 때, 고독은 저 멀리 소풍을 간다. 외로움은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진실을 가르쳐준다. 이와 동시에 진심을 나누지 않으면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쓸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일깨워준다. 외로움을 마음 한편에 품으면서도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맺어야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믿는다. 자, 지금까지 책 고독을 건너는 법에서 제가 책에서 다가온 내용을 읽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나 메시지 세 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칼럼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걸 같이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행동, 액션 플랜을 하면 좋은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액션 플랜은, 행동 계획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천하시면 단순히 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아이디어, 생각 세 가지입니다. 1. 사람은 함께할 때 외롭지 않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같이 있으면 전혀 외롭지 않겠죠. 그 친구와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기분 좋게 술 한잔 한다면 외로움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 부모님, 형제들 등 옆에 가족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늘 친구들이 옆에 있었으며 직장에서도 같이 일하는 동료나 고객들이 옆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듯 같이 있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통하고 편하냐 하는 것이겠죠.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 건 좋지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혼자 있으면 자유로워서 좋지만 외로울 수 있습니다. 동기나 동료가 친구처럼 마음이 통하고 편하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사람의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연세대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거기다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면 마음뿐 아니라 맛의 만족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혼밥 시대지만 혼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같이 조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즐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행복한 정도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인간관계죠. 쉽지 않지만 늘 만나는 사람들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면 자신도 다른 사람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관계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 고독의 좋은 해결책 중 하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써봤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임은 참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학습 모임부터 배드민턴, 조기축구, 테니스, 탁구 등 스포츠를 함께하는 동호회, 그리고 등산, 골프,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도 공동체고 매일 나가는 직장도 공동체입니다. 직장이나 가족과 함께할 때 생각해 볼 것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덜 받느냐, 마음 편하냐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관심사가 비슷해서 마음이 잘 통하고 대화도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을 잘 조절하는 것도 현대인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내주는 액션 플랜, 과제, 연습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자신이 고독한지 외로운지 아닌지, 그리고 고독하다면 얼마나 고독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그 사람이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참여하고 싶은 모임, 공동체가 있는지 또 그 모임에 참여할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고독에 대한 첫 번째 책 이인 작가가 쓴 고독을 걷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 고독, 외로움의 두 번째 책을 방송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쓰는 이작가 TV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미래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